박준규의 브리핑 식스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합당을 했네요. 예. 합당을 결의를 했죠, 정확하게. 결의를 했죠. 예. 그래서 15일에 아마 합당이 완료가 될 텐데요. 이 합당은 뭐 애초에 약속을 했던 내용이고 예. 또 민주당 당원들의 압도적인 또 찬성으로 이제 결의가 됐는데 이 합당을 하니까 177석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원래는 우리가 180석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나머지 3석은 그 뭐 양정숙, 재명, 그리고 조정은 시대전환, 용해인 기본소득당, 뭐 그것도 재명인데 재명이죠. 재명에서 자기 원래 있었던 당으로 간 원래 거죠. 당으로. 예. 그래서 177석. 그런데 뭐 원래 당으로 가더라도 이 큰 틀에서 같이 하기로 했으니까 179석이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막강합니다. 막강하네요. 일단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한 정당이 170석 이상을 가져간 적도 한 번이 없는 걸로 기억을 하고, 제 기억으로는 161석이었나 예전에 한나라당 계열이 예. 그때 한번 가져갔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어찌됐든 역대 가장 막강한 여당으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여당이 그래서 사실 많은 기대를 받고 있죠. 예. 뭐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개헌 빼고는 예.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잘 할 수 있겠느냐. 벌써부터 보면 지금 원구성에서 삐걱거리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법안도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김태년 이 원내대표가 어떻게 이걸 잘 조율을 해 나갈지 예. 관건입니다. 예, 일단은 개헌은 200석, 개헌 저지석은 이제 200석, 그러니까 100석 이상이, 야당이 100석 이상이 돼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패스트 트랙 같은 경우에는 5분의 3이니까 사실은 180석이잖아요, 정확하게는. 근데 그 전체 의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상임위 의석으로. 상임위마다 하는 그러니까 거니까. 뭐 상임위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 60% 넘기는 대부분이 다 넘을 수 있을 겁니다. 웬만한 데는 다 뭐 정의당도 넘겠죠. 있고요. 다 있기 때문에 다 넘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선진화법, 이거는 지금 뭐 이런저런 개정 목소리도 나오고 그러는데 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이거는? 이제 선진화법이 이 역사를 보면 2012년에 만들어진 거죠.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일 때 이 선진화법을 만들어서 아닙니다. 2012년인가요? 2016년인가요? 2016년. 2016년 마지막 막판에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 거대 야당이 그 독주를 할 때, 여당이 독주를 할 때 야당이 어떻게 방어를 할 거냐는 고민을 하다가 그걸 만든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을 이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든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바꾸지 못한다면 180석, 179석 갖고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구나. 왜냐하면 상임위를 열려면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회의를 못 여는 거예요. 나 오늘 바쁘다. 간사가 피해 다니면 못 엽니다. 뭐 본회의도 당연히 못 열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그 일하는 국회법의 주요 내용은 그냥 일정 날짜가 되면, 요일이 되면 그냥 여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자동으로 상정되게. 그렇죠. 안건들이. 그러면은 이 다수인 민주당이 언제든 그 회의를 통해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 미래통합당은 뭐 반발을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반발할 것 같으니까요.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그런 방법이 뭐 있냐. 이것을 패스트 트랙을 태운다. 이거를. 그래서 물론 330일 이후지만 그래도 최소한 4년 중에서 1년 동안만 버티면 그 나머지 3년은 이 원래대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국민들은 또 일하는 국회를 원하고 있고 여론은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근데 이것을 계속해서 야당이 못하겠다 버티면 최종적으로는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데 패스트트랙에 관련된 법이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게 근데 가능한 건가요? 그거는 뭐 저촉이 되거나 그러진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안을 만들어서 국회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올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미 여야 중진 의원들이 대거 참여해서 이 국회법 개정안을 내놨어요. 김무성 의원 포함해서 원혜영 의원 다 참여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낸 것을 그대로 올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야당도 그렇게 무작정 반대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법안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법사위원장 얘기와 뭐 법안 소위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법안 소위 같은 경우에는 만장일치를 해야지만 가능하다 통과가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어떤가요? 그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관례죠. 관례. 그러니까, 법안 소위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많지는 않아요. 그냥 이렇게 조그만 회의장에서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회의인데 거기 회의에서는 한 대여섯 명 되기 때문에 한 명이 반대하면 설득을 하죠. 근데 이 사람을 절대 설득을 못 시킨다. 그러면 이 법안은 그럼 다음에 다시 논의합시다. 그래서 그렇게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왔던 관례들이 그렇죠. 있었던 거죠. 근데 요즘 들어서는 당신은 그러면 소수 의견으로 우리가 반영을 하겠다. 그리고 통과를 시키자. 이런 또 그 흐름도 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법안 소위 같은 경우에는 21대 가면 조금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법안 소위 위원장을 대부분 야당이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상임위원장은 지금 대부분 민주당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법안 소위 위원장은 야당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복수로 지금 그 편성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여당 간사가 법안 소위 1 법안 소위 위원장을 하면 야당 간사는 2 법안 소위 위원장을 하는데 그 야당 법안 소위 위원장이 관할하는 그 법들이 통과가 좀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되니 이제 뭐 상임위원장 문제들이 좀 다시 거론될 수밖에 없는데 일단 뭐 어제도 좀 말씀하셨지만 법사위원장 뭐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그리고 주요 상임위를 이제 어느 당이 가져갈 것이냐 이 문제들이 남아 있는데 좀 뭐 논쟁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뭐 계속해서 그 문제가 지금 핵심 쟁점으로 올라와 있죠. 왜냐하면 법안 소위 그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상황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 다른 그 양원제에서는 그 상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원에서 다 통과된 것을 마지막으로 결재를 하는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되면 그걸 스톱시키는 그런 역할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체계 작구 심사라는 거예요. 이 법사위 분들은 주로 이제 법을 많이 다뤄본 분들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들이 다른 법과 저촉이 이 충돌이 있는지 없는지 이 작구나 체계를 다시 한번 보겠다 이런 건데 지금 다른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그걸 다 검토를 하고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논리인 거죠.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을 때는 이 법률가 율사들이 좀 다시 한번 본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지금 다른 상임위에서도 다 이런 법률가들이 다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 법사위는 법사위의 본연 그러니까 법무부 법안 관련된 법안이라든가 검찰청 관련된 법안이라든가 이런 법안들만 처리해라. 그거는 그럼 법을 바꿔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규정을 바꿔야 되는 건가요? 그 체계 작구 심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지금 법사위는 법안 소위가 2개가 있어요.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에 체계 작구를 심사하는 1 법안 소위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법사위 고유의 법안을 이 심사하는 제2 법안 소위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없애는 거죠. 그럼 소위가 하나만 남게 되는 그렇죠. 거네요, 다른 상임위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기재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바로 본회의로 가는 거예요. 법사위로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갈 필요 없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보관인 것이죠.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을 설령 야당에 준다 할지라도 발목 잡기류의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생각인 건데 당연히 미래통합당에서는 반대를 하겠네요. 반대하죠. 왜냐하면 지금 100석밖에 없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어떻게든 자기들한테 불리할 때는 뭐 위원장이 오늘 회의 안 합니다. 상정 안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는 거죠. 그렇군요. 그거가 이제 원내대표끼리 만나서 좀 어떻게 조율을 할지가 좀 다 차기 국회에 관건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미향 당선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연일 지금 논란이 가열되고 있고 뭐 이런저런 의혹들이 좀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 윤미향 당선인이 페이스북에 본인의 페이스북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거론을 하면서 탈탈 털리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에 대한 취재가 들어간 거죠 이미. 근데 그런 것들을
본인이 생각을 못했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상황이 지금 확 그 자녀와 관련된 얘기들까지 예. 확대가 되다 보니까 지금 누가 봐도 이건 조국 그 전 장관 청문회 때의 상황과 좀 비슷하게 가는 게 아니냐. 소위 보수 진영과 일부 언론 매체에 의해서 신상까지 탈탈 털리는 그런 이제 프레임을 본인은 이제 조국을 빗대서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렇군요. 일단 뭐 이거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섣불리 이게 뭐 유죄 무죄 뭐다 의혹이 뭐 다 해소됐다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기는 좀 이른 감은 있는데 어쨌든 아직 해소되지 않은 의혹들이 좀 남아 있는 거는 하나는 정의기억연대에서 사용했던 돈의 어떤 사용처들 이런 것들이 아직 명확하게 일부 그리고 정의기억연대에서 잘못 사용한 부분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긴 했는데 보수 언론에서는 특히 이제 강하게 몇 개를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어제도 했지만은 윤미향 당선인이 알았냐 몰랐느냐 그렇죠. 사전에 인지를 어느 정도까지 인지를 했느냐 그렇죠. 뭐 요거예요. 한일 위안부 협상 한일 위안부 협상에 관련해서 근데 어쨌든 지금은 위안부 협상 문제는 조금 기사가 잦아드는 것 같고 의혹 제기가 잦아드는 것 같고 지금 집중되는 거는 돈 문제. 그렇죠. 돈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위안부 협상 문제는 사실 그때도 논의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됐고 또 지금 증언하는 것마다 얘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실 확인이 사실상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사전적으로 이야기가 좀 들었다 이런 얘기는 되는데 그 이명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많이 없는 것 같고 대신 지금 말씀하신 돈의 문제인데 이 문제가 깨끗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보수 진영에서는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파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프레임이 그렇게 걸려버렸어요. 이 시민단체의 어떤 돈의 사용처 이 부분으로 지금 확대가 됐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어떤 식으로든 해소를 해야 되는데 앞서 우리가 얘기했지만 지금 더불어시민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합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윤미향 당선자가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결단을. 그렇군요. 근데 현재는 사실과 관계 확인이 중요하다. 그럼 사실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그 회계 장부를 모두 다 공개를 하든가 본인들이 그것을 검증을 해서 문제가 있다 없다를 밝혀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지금 책임이 넘어온 거예요. 그렇군요. 일단 뭐 회계 처리가 일부 미흡했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조금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사실은 약간 그 정의기억연대 그 관계자분들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좀 목소리를 높이면서 대응을 좀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완전히 이게 친일 또 보수 이런 프레임으로 상대 쪽을 이렇게 규정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 거는 친일 토착, 뭐 외구, 뭐 친일 언론들이 지금 공격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약간 뭐 프레임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 거를. 그리고 거기에 통합당도 같이 들어가 있고 뭐 친일 교수들도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같이 몰아서 이렇게 가는 상황이라 그쪽에서도 같이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든 이걸 이제 어떤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대충 지어서는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게요. 이게 좀 굉장히 커지는 문제인데 이게 게다가 정의기억연대 저도 약간 규모를 보고 돈의 규모를 보고 좀 놀라긴 했습니다. 사실은 40억 원대의 돈이 지금까지 뭐 모금이 됐다라고 하니까 이게 뭐 몇억 원 정도면은 사실은 이게 좀 이게 어느 정도 해명이 돼도 그냥 하여튼 40억 원까지 가니까 이게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저도 사실 궁금한데 다른 뭐 일반 국민분들도 굉장히 궁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액수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성금 모금에 참여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이제 대국민적인 관심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지 않았다면 모르겠으나 됐다면은 일단 이것을 입증할 책임은 재단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향후 이제 민주당이 그러면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하고 정의기억연대 재단 측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윤미향 당선인이 조국 프레임을 좀 가져왔다라는 거는 이거를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진보 대 보수로 이거를 지금 이렇게 전선을 만들겠다라는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의도해서 프레임을 만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그 쓴 내용들을 쭉 보면
본인이 처하게 된 이 상황 자체를 상당히 처참하게 보는 거고 30년 동안 했었던 시민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매도되는 것을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참지 못하는 약간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이 좀 이해가 되거든요. 예. 그렇지만 여기에서 조국 얘기를 한다는 것은, 조국 전 교수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것을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정 부분의 조국을 다시 소환한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진영 간의 논리로 더욱더 깊이 빠질 수밖에 없는 구도죠.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지금 스탠스는 그렇죠. 조국 얘기는 안 하겠다. 언급하지 않는 게 스탠스거든요. 언급되는 그렇죠. 게 딱히 유리하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도 언급을 거의 안 했고 대응을 안 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이렇게 소환이 되는 게 딱히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민주당 그러니까요.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조국 전 장관이 잘했다 잘못했다 유죄 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지금 국민 정서로도 그렇고 지금 해야 될 여러 가지 코로나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 이슈가 그쪽으로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의 어떤 힘을 모아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런 국정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게 하나로 모아야 되는데 이게 분산된다는 그런 것들을 좀 차단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열린민주당과도 확실하게 선을 계속해서 긋는 거죠.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이게 지금 복잡해지고 있는데 그 활빈당이라는 시민단체가 지금 윤미향 당선인 횡령 사기 혐의로 지금 고소를 대검찰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해놨죠. 이거는 결국은 검찰 수사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렇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이 검찰과의 이런 뭐 정부 여당과의 어떤 갈등 구도 속에서 이것까지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사안이 좀 복잡해질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이 사안이 처음 터졌을 때부터 결국에는 검찰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잖아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그 양정숙 씨도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초반에 민주당이 대응을 했잖아요. 그런 측면과 좀 다르게 이번에는 초반부터 시민당이 상당히 감싸고 그 후보자 당선자 입장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검찰에 가거나 어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당이 지어야 되는 아주 그런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찌됐든 지금 아직 뭐 20대 국회이긴 한데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고 출발이 그럴 때 이게 21대 국회,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여당인데 지금 시작하자마자 계속 뭐 돈 어디다 썼네 이거를 방어하기가 급급하면은 굉장히 구도나 상황이 좀 안 좋게 흘러갈 것 같아서 5월 중에는 이거를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그렇게 드네요. 할 것 같아요. 이해찬 대표의 그 기본적인 그 스탠스도 이제 그런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민주당이 여하튼 당선인의 직접적인 그 소속 정당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당권을 활용해서 그걸 이제 조사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뭐 공개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서 좀 우리가 실수를 한 점이 있다 이런 걸 얘기하고 아닌 것들은 정확하게 알리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도하게 공격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또 명확하게 해소가 안 된 부분도 사실 있어요. 지금 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러니까 그거를 모든 거를 다 뭐 이거 이분법적으로 볼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민주당도 정확하게 해명할 거는 해명을 하고 좀 대응은 좀 분리해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민주당이 지금 통합하자마자 지금 처음 해야 될 일이 이 윤미향 당선인 이게 돼버려서 좀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또 내일 뭐 모레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6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